예, 많은 사람들이 저평가된 종목을 좋아합니다. 싼 종목 좋아합니다. 가성비 종목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들은 막 PER이 높고 PBR이 높은데도 막 올라가고요. 어떤 종목들은 한없이 싼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왜 저 PER, 저 PBR에 투자하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여기 내용은 많은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PER 있죠, PBR 있죠, EPS 있고요, BPS 있고요, 뭐 ROE 있고 ROA 있고 막 있습니다.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해하면 정말 쉽습니다. PER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분모 분자의 비율이에요. 이게 분수입니다. 분수인데 이 퍼는 결국에는 시가총액 그리고 순이익 이렇게 되죠. 근데 어,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가입니다. 이거를 주식수로 나누면요, 주가죠.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은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게 뭐예요? EPS입니다. 그죠? 어쨌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퍼가 만약 1이다 그러면은 똑같죠. 시가총액과 순이익이. 그러니까 뭐예요? 회사가 10억을 벌었는데 시가총액이 10억이에요. 그러면은 1입니다. 1이라는 거는 회사가 1년 뒤에 그 회사가 하나 더 생긴다는 뜻이에요. 10이면요, 회사가 10억을 버는데 10년이 있으면은 100억이 되니까, 시가총액이 100억이니까 10년 뒤에 회사를 하나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평균 PER이 있고요. 그보다 낮으면 저평가, 올라가면 고평가입니다. 자, PBR은 똑같은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시가총액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자산이 들어갑니다. 순자산. 그래서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 내 회사를, 자산을 다 팔았을 때 10억인데요. 시가총액이 10억이에요. 뭐야? 내가 지금 사면은 결국엔 회사가 날아간다 하더라도 이 10억으로 내가 자산 팔아가지고 건질 수 있네? 구제받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BR은 1 기준으로 낮으면 저평가, 올라가면 고평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PBR이 뭐냐면 0.4, 0.3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산은 10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3억입니다. 땡큐 아니냐? 이거 왜 안 사냐? 이 자산, 좋은 자산, 죽여주는 자산 아니냐? 야, 망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 이익이 보장돼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PER도 보세요. 야, 10억씩 버는데 시가총액이 10억이야. PER이 1이야. 야,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PER과 PBR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분기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분기 보고서가 나오려면요, 플러스 45일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걸 계산을 했을 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 PBR을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PBR이 왜 치명적이냐? PBR은요, 이 자산 평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200만 원 주고 샀어요. 5년 뒤에 이게 200만 원으로 계상 처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의 값어치라는 그 자산이 5년 뒤에도 200만 원의 값어치로 자산이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순 자산이 엄청 부풀리게 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부풀린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두 번째, 자, 내가 분식집을 했는데, 예? 떡볶이도 팔고 순대도 팔고 뭐 튀김도 팔고 다 팔았어요. 뭐 마라탕도 팔고 다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거 다 안 해요. 다 안 하고 뭐만 해요? 떡볶이만 팔아요. 그럼 그 떡볶이를 파는 말고 나머지 모든 그 자산들은 자산입니까?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유휴 자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뻥튀기가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자산이 10억이지만 까보니까 무엇이에요? 1억짜리인 거예요. 1억짜리.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PBR이 1인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이게 10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PER이 완전히 저평가된 종목들은 그 사업이 망했든지, 그 사업에 더 이상 발전이 없다든지, 퇴보할 일만 남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명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이 싸진 거죠.
가격이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순이익도 죄송합니다. 가격이 많이 빠졌고 자산의 가치도 상당히 부풀리게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PER은 왜 저평가된 거 사면 안 되냐라고 하는 거는 PER은 결국엔 가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도 이게 급등급락을 합니다. 급등급락을 하기 때문에 45일 전에 이미 주가가 급락한 종목들은 가격이 많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안 나니까 가격이 빠지겠죠. 그런데 자, PER이 낮은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시가총액이 낮은 겁니다. 그죠? 순이익이 올라가는데 보세요.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순이익이 올라가는데 시가총액이 안 올라요. 순이익이 올라가는데 시가총액이 안 올라요. 이게 뭡니까? 저평가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순이익은 지금 이 순간 그 이익이 영업이익이 있을 수 있고 영업 외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요 영업이익이고요. 그렇죠? 내가 세뱃돈으로 돈 받는 건 영업 외의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뭘 팔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내가 이득을 취해가지고 순이익이 잠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PER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어때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그게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이 사업을 접게 돼요. 이 사업을 접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반토막이 나죠. 그리고 또는 사양 산업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찍힌 이익은 옛날 이익이기 때문에 그대로 높아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양 산업임을 이미 확정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익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시가총액은 떨어졌죠. 그렇게 어떻게 돼요? 저평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저평가된 걸 내가 샀을 때는 여러분 팁인데요. 저평가된 걸 보려면 그 회사의 최소 2분기는 봐야 돼요. 6개월은 봐야 됩니다. 그 회사가 6개월 동안 어떤 실적을 내고 어떤 흐름으로 보였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저평가된 기업을 산다고 하는 거는 그건 저평가가 아니라 그죠?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명품백에 비유를 하자면은 샤넬이 있습니다. 샤넬이 1,000만 원이에요 원래. 근데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걸 800에 샀어요. 저평가죠, 그죠? 800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시장 거예요, 시장 건데 이 시장에서 원래 10,000원짜리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에 팔아요? 10,000원에 팔아요. 이 저평가입니까? 저평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8,000원에 팔았습니다. 저평가입니까? 이 저평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 8,000원 다시 10,000원으로 가지 않거든요. 10,000원에서 8,000원을 싸게 판 이유가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웬만하면은 이런 지표를 가지고 저평가된 것들을 쉽게 찾지 마시고 쉽게 소트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펀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전에도 영상 올렸지만은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접목시키고 되게 쉽게 내가 주식 투자로 종목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패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종목이 더 성장할지 그런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근본이고 싼 종목을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를 역행하는 거죠.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비싼 걸 사라는 것이 아니라 싸다는 것은 항상 의심을 하시고 어떤 부분이 분자 분모에서 어떤 부분이 과계산됐는지 아니면은 작게 표현이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왜 나는 이론적으로 하는데 왜 투자가 안 되지? 이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